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요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해설해드릴 추은호 해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서 주말 동안에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비대위 전환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당대표 직무대행직 사퇴 선언을 했고 또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오늘 당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초재선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3시쯤에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논의했는데요. 4시가 좀 넘어서서 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한다면서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해석하고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극소수라고 하지만 브리핑 들어보니까 이 극소수 이제 한 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대 목소리가 있기는 하고 또 규정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 당대표 권한대행만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가능할까요?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의원총회가 비대위 전환을 결론 내리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네. 지금 진행된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의원총회가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추인된 것도 가동된 것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의원총회에서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 끝내자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면은 그것은 당내 여론이 그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의원총회 89명이 참석했는데 극소수 반대라고 하지만 딱 한 명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네. 반대하는 의원이 김웅 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비상 상황이라는데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국민의힘 당원에 보면은 비상대책위원회 가동되려면은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첫 번째 당대표 고리거라. 이거는 고리가 아니다 사고다라고 그렇죠. 1차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겠죠. 네. 두 번째가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러면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려면은 최고위원들이 모두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다.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을 하려면은 의결 정족수가 과반 찬성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정수가 9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최소한 4명만 남으면은 그건 붕괴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아니면은 정족수가 9명이 아니다. 대표 사고 났고 김재루 전 최고는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7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주장이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의원총회 결론은 최고위원 전원의 사퇴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다. 비대위가 가동되는 여건이 맞춰졌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일단 전국위원회가 열려야 되죠. 네. 거기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죠. 대표도 없고 또 대표 권한대행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타당한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전국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당원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해당되는 당원을 먼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원까지 바꾸지 않더라도 일단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대표 직무대행에게도 있다라고 아니면은 또 이 지금 상황은 대표 고리다라고 네. 유권 해석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유권 해석은 상임정국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상임정국위원회는 민주당 하면 당무회의격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체제가 당원 위반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오늘 뭐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논의를 빠르게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윤심이 작동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직 사퇴 결정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뜻이 이제 권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그냥 원내대표직에 전념하고 비대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 원내대표는 오늘 출근길에 윤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윤심이 얼마나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윤심이 작용했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가만히 보면은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데 버틸 만큼 충분히 버티두지 않고 급작스럽게 직무대행직 내려놓은 거 보니까 아마 윤심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보수의 상징도 아니고 보수의 대표 주자도 아니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그 힘의 바탕이다. 이렇게 평을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권성동 리스크라고 할 정도로 권성동이라는 그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런 결론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비대위 체제 어떻게 가동할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 아니면 뭐 누구를 비대위원장 하는 거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대통령실도 언급을 피할 겁니다. 당에서 알아서 할 거다라고 반응을 할 건데 그것이 아마 정답일 겁니다. 너무 대통령실에서 깊숙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 연일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걸 믿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측근들이 연일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밝힌 바 있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로 전환할 명분이 없다면서 당이 코미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센터냐면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도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한기호 사무총장도 직무대행만 그만둔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다라고 밝혔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 쫓아내려고 비대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 대표 측근들의 반발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뭐 수월하게 비대위 체제로 가기에는 당내 혼란과 반발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거 앞서 그 이지연 앵커가 표현한 대로 정치적인 해결법을 찾는 수밖에 네.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에 남아있는 친 이준석계가 정미경 최고가 있죠. 그리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2명이 남아있는데 이들 지금까지 한 발언 보면은 최고위원직 물러나지 않겠다. 끝까지 버티겠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이들이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대신에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는 불참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을 네. 했는데 하지만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두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쪽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필요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에 이렇게 그 의견이 모아져 나가는데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비상 상황 아니다. 나는 최고위원 유지할래라고 버틸 수 있을지는 지금 그 쉽게 예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원총회 전과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은 입장일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점차 당내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친 이준석께도 당내 상황을 혼란 상황 그냥 외면만은 못할 거다. 무조건 반대한다. 당원 당규 엄격하게 적용하라. 이렇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와 또 손절하는 것 아니냐, 나쁘게 표현하면 배신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감, 비판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선담무사하죠. 항상 당을 먼저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정미경 최고위원 또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제 버티겠다라고 했는데 버티겠다고 해서 버텨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설을 해주셨어요. 이 저희 잠시 뒤에 정미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진짜 어떻게 버틸 것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시쯤 전화 연결할 계획입니다. 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직 사퇴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면서 후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임명직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까지 뉴스인 해주시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참 정치하기 쉬울 겁니다. 요즘에 무조건 여권 비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서 우린 야당복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우상호 비대위원장 표현을 따르면은 자기 주변에서는 우상호가 여당복이 있는 것 같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야당 대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두 차례 선거 패배했고 또 지방선거 패배한 이후에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누란질환의 위기에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여당의 자중질환으로 어부지리를 독특히 거두고 있는 탓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대통령이 여당 상황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당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느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당장 문자 내부 총질이라는 그 문자 때문에 당이 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도 붕괴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물론 당원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향력이 가장 큰 당원이라는 점은 뭐 틀림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은 정치 천연병이고 지금 당내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생 문제라든가 뭐 다른 문제에 좀 전념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당복이 있는 건지 야당복이 있는 건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길게 두고 살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이렇게 매일 계속되고 있는 내용의 원인은 바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난주 갤럽의 20%대 국정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번 주 초에도 또 20%대가 나왔네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28.9%, 30% 아래로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7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했고요. 자세한 소식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했고요. 반면에 이제 부정평가는 68.5%로
전주보다 4.0%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첫날이었죠. 근데 윤 대통령이 휴양지 방문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정 지지도 20%대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휴양지를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핵심 인사는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라면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취임 이후 2달여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국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휴양지 방문 취소가 이 떨어지는 지지율과 좀 어떤 관련이 있을지까지도 살펴봐 주세요. 오늘 여론조사 2개가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리얼미터 조사로는 30%를 넘는 거로 나왔지만은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20%대로 이렇게 떨어진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조사 시점이 약간 어긋납니다. 네. 어긋나는데 그 30%가 붕괴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당연히 그 여당 내부의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하게 어디 지방으로 휴양지에 방문하느냐 찾아가서 쉬는 것이 맞느냐라고 비아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간다면은 거제 저도 휴양시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거기 그것도 취소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렇죠. 사람이고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건 대통령도 이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쉴 때는 쉬고 또 무슨 사람 만날 땐 만나고 뭐 관광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 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청남대 돌려주고 국민한테 돌려주고 거제 저도 외에는 사실 마땅하게 갈 데가 없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또 대통령 관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은 그러면은 자택, 집에밖에 없습니다. 집이 서초동 최고죠. 자택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집에서 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쉬기도 하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본다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집에서 푹 쉬면서 정말 머리를 비울 필요는 있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좀 정리하자 하는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통령이 만약에 저는 이제 지방 휴가 기간에 지방을 당일치기로는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의 대통령이 막 움직이면은 경호 인력도 움직여야죠. 수행 인력도 움직여야죠. 굉장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쉬시되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좀 세간의 이야기를 아주 거르지 않고 좀 듣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워낙 요란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 관심을 좀 덜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당대회 네.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의 발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도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발언은 이재명 의원이 지난 30일에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서 당원들이 당의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그래서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는 거라면서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해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등을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발언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자신과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고자 하는 의도라면서 의원들을 겁박하고 악성 팬덤으로 의원들을 향해 내부 총질로 낙인 찍는 당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29일에도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또 박 의원이 뭐 이제 선민의식이자 빈자를 향한 혐오다,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한 바도 있고요. 박용진 의원은 어제까지는 어대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오대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표는 박용진이다의 준말인데요. 네, 오대박. 네, 네. 팽팽한 신경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먼저 이제 이재명 의원 요즘 어떻게 보면 하루 한 건씩 논란이 되는 말 쏟아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물론 그 이재명 의원이 당의 온라인 플랫폼 만들자
욕하고 싶은 의원들 비난할 수 있게 하자라는 제안. 뭐 어떻게 보면 당원들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자는 좋은 취지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재명 의원 같이 이른바 개딸 또 양아들처럼 강성 팬덤이 형성돼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네.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겠지만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박용진 의원 표현대로 반대 의견 내놓는 사람 숫자를 겁박하려는 의도다. 당내 민주제를 없애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비판 요즘 총대를 메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의원을 가급적 그렇게 그 약점을 파고들 공격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강훈식 의원과 그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천단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훈식 의원이 친명계라는 점도 있고요. 또 대표 경선에 나선 유일한 충청권 출신 아닙니까? 네. 나름대로 충청표 표시를 등에 업고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그만둬 보면은 차세대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없어지고 지역적 이렇게 지지도 놓쳐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박용진 의원이 그 2등을 최소한 2등을 차지하기 예. 위해서라면은 예. 반 이재명 깃발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은호 해설위원은 어쨌든 이 후보 단일화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